오늘도 건강을 위한 여러분의 시간을 함께하게 되어 반갑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요즘 밤에 푹 주무시고 계신가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개운하고 상쾌하게 하루를 시작하고 계신가요? 많은 분들이 건강을 위해 운동을 하고 식단을 조절하고 각종 보조제를 챙기지만 정작 놓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바로 수면 자세입니다. 그동안 편하다는 이유로 무심코 취했던 자세가 오히려 여러분의 건강을 해치고 있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평생 그렇게 자왔으니 괜찮을 거라 생각하고 있었지만 60세가 넘어서부터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편하다고 느끼는 자세가 실제로는 심장과 뇌, 척추와 혈관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저 역시 많은 환자들을 만나면서 그저 예전부터 편하니까 그대로 자요라고 말하는 분들을 수없이 봤고, 그분들 중 상당수가 불면, 수면 무호흡, 새벽 각성, 심지어 심장 문제와 뇌졸중 전조 증상을 겪고 있었습니다. 잠이라는 것은 단순히 몸을 쉬게 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루 동안의 손상을 회복하고 면역 기능을 재정비하며 세포를 복구하는 생리적으로 매우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시간을 잘못된 자세 하나 때문에 매일 방해받고 있다면 아무리 좋은 보약을 먹고 병원을 다녀도 근본적인 해결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반복하는 습관이 쌓여 결국 건강을 좌우하게 되는 법입니다. 수면 자세 역시 그 중 하나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수면 중에 신체가 받는 부담은 커집니다. 젊었을 때는 근육과 인대가 탄탄하고 혈관이 유연해서 웬만한 부자연스러운 자세에도 큰 탈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60대 이후부터는 조금만 무리를 해도 금세 신체가 반응합니다. 아침에 일어났는데 목이 뻣뻣하고 어깨가 결리며 허리가 아프고 다리가 저린 증상이 반복된다면 그건 단순한 노화의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자세 때문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지금 이 순간도 매일같이 잘못된 자세로 수면을 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밤새 숨이 막혀 몇 번씩 깨는 분들, 이상하게 피곤이 풀리지 않는 분들, 새벽에 두통으로 잠에서 깨는 분들, 모두 자세를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건강의 기본은 수면이고 수면의 핵심은 바로 자세에 있습니다. 저 역시 수면 클리닉에서 20년 넘게 환자들을 진료해 오면서 수많은 사례를 통해 이 사실을 확인해 왔습니다. 예를 들어 72세 박정수 어르신은 평소 혈압이 높고 밤에 숨이 막힌다고 호소하셨습니다. 알고 보니 그는 늘 똑바로 누운 자세로 잠들고 있었고 새벽에는 가슴이 답답해진다며 병원을 자주 찾았습니다. 그런데 자세를 바꾸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수면 자세만으로도 혈압이 조절되고 가슴 답답함이 사라진 것입니다. 그 후 그는 건강이 눈에 띄게 좋아져 마라톤 대회까지 출전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병원비 역시 연간 800만 원 이상이 들던 것이 10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비단 박 어르신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취하고 있는 수면 자세는 때로는 생명을 위협하는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특히 60세 이상에서는 목과 허리, 폐와 심장이 노화로 인해 기능이 약해지기 때문에 자세 하나가 더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예전에는 아무 문제 없이 자던 자세가 이제는 건강을 망치는 습관병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자세가 문제일까요? 첫째는 엎드려 자는 자세입니다. 엎드려 자면 얼굴과 목이 한쪽으로 꺾이고 척추에 비틀림이 생깁니다. 숨을 쉬는데 중요한 흉곽이 눌리면서 폐가 제대로 확장되지 않게 됩니다. 이는 밤새 산소 공급을 방해하고 깊은 수면을 어렵게 만듭니다. 둘째는 높은 베개를 사용하는 자세입니다. 높게 베개를 베면 목이 앞으로 꺾이면서 경추가 압박을 받게 됩니다. 이로 인해 뇌로 가는 혈류가 방해받고 아침마다 두통이나 어지럼증을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셋째는 똑바로 누워 자는 자세입니다. 이 자세는 겉보기엔 가장 정직하고 바른 자세 같지만 나이가 들면 기도가 중력에 의해 쉽게 눌리게 됩니다. 이는 수면 무호흡증을 유발할 수 있고 심장의 부담을 높이며 결국 수면의 질을 크게 떨어뜨립니다. 네 번째는 왼쪽으로 누워 자는 자세입니다. 심장이 왼쪽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이 자세는 심장을 압박하게 되어 심장 기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특히 협심증이나 신부전이 있는 분들은 피해야 할 자세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많이들 하시는 자세, 바로 다리를 쭉 뻗고 자는 자세입니다. 다리를 완전히 펴고 자면 척추의 S자 곡선이 사라지고 허리 디스크에 압력이 집중됩니다. 또한 하체의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아 다리 부종이나 통증을 유발할 수 있으며 심하면 혈전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저는 실제로 다리를 쭉 뻗고 자던 환자가 아침마다 종아리가 저리고 붓는 증상으로 고통받다가 자세를 바꾼 뒤 극적으로 개선된 사례를 많이 보았습니다. 이쯤에서 많은 분들이 물으십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자야 하는 거죠?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은 명확합니다. 가장 권장되는 수면 자세는 오른쪽으로 살짝 눕고 무릎을 자연스럽게 구부린 뒤 다리 사이에 얇은 베개나 쿠션을 끼우는 것입니다. 이 자세는 신체의 주요 장기와 혈관에 부담을 주지 않으며 척추의 자연스러운 정렬을 유지시켜 줍니다. 오른쪽으로 누워 자는 자세는 심장을 압박하지 않고 위산 역류의 위험을 줄여줍니다. 위는 왼쪽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왼쪽으로 누우면 위산이 식도로 쉽게 올라오지만 오른쪽은 그 반대입니다. 또한 무릎을 살짝 구부리면 허리의 긴장이 완화되고 척추에 가해지는 압력이 줄어듭니다. 이는 디스크를 보호하고 아침에 요통을 줄이는 데 큰 효과가 있습니다. 다리 사이에 베개를 끼우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골반의 틀어짐을 방지하고 다리 혈관이 눌리는 것을 방지하여 하체의 혈액 순환을 원활하게 만듭니다. 혈액 순환이 잘 되면 하지 부종과 정맥류를 예방할 수 있으며 이는 심장 부담을 줄이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베개의 높이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너무 높지도 낮지도 않게 머리와 어깨가 자연스러운 선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수면 자세는 단순한 편안함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의학적으로 검증된 회복 자세이며 몸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최대한의 수면 효과를 누릴 수 있게 해주는 과학적 자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자세를 꾸준히 실천할 때 비로소 몸이 변화를 느끼기 시작한다는 점입니다. 처음에는 불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3일, 일주일만 견디면 놀라운 차이를 느끼게 됩니다. 환자분들 중 한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처음에는 너무 불편했어요. 그런데 일주일쯤 되니까 몸이 이 자세를 원하더라고요. 사람의 몸은 적응의 동물입니다. 처음엔 낯설지만 건강해지는 방향이라면 충분히 익숙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편함을 건강과 동일시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지금부터는 건강함을 편함으로 바꿔야 할 때입니다. 수면 자세를 교정한 이후에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는 변화들이 있습니다. 첫째, 아침의 개운함이 다릅니다. 예전에는 자고 일어나도 피곤했는데 지금은 머리가 맑고 몸이 가볍다는 반응을 가장 많이 하십니다. 이는 수면의 질이 확연히 개선되었다는 증거입니다. 둘째는 통증의 감소입니다. 특히 목, 어깨, 허리 통증이 줄어드는 사례가 많습니다. 자세를 바르게 유지함으로써 신경이나 관절에 가해지는 압력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셋째, 밤중 각성의 횟수가 줄어듭니다. 자다가 자주 깨어 화장실을 가거나 가슴이 답답해서 일어나던 분들이 훨씬 깊은 잠을 자게 됩니다. 이는 혈압과 심박수가 안정되고 호흡이 고르게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수면 자세만 바꿨는데 고혈압약을 줄인 분, 수면제 복용을 끊은 분들도 있었습니다. 이는 약이나 보조제보다 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중요한 요소는 베개의 높이와 침대의 딱딱함입니다. 베개는 높이가 너무 높으면 목뼈가 꺾이고 너무 낮으면 머리가 아래로 처져 혈류에 영향을 줍니다. 이상적인 높이는 옆으로 누웠을 때 머리와 척추가 일직선을 이루는 정도입니다. 침대 역시 너무 푹신하면 허리가 꺼지고 너무 딱딱하면 어깨와 엉덩이의 압력이 증가합니다. 적당한 탄성의 매트리스와 조합하면 자세 유지에 훨씬 도움이 됩니다.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수면 자세를 교정할 때에는 얇은 타월을 돌돌 말아 허리 아래에 받치거나 무릎 밑에 쿠션을 대는 방식으로 조금씩 조정해 보세요. 처음부터 완벽하게 바꾸려고 하면 부담이 크고
오히려 포기하기 쉽습니다. 서서히 접근하는 것이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수면은 단순한 쉼이 아니라 회복과 재생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노화의 속도도 질병의 위험도 달라집니다. 우리가 잘 때 몸은 스스로를 고칩니다. 그런데 그 시간 동안 자세 때문에 혈류가 막히고 폐가 눌리며 신경이 눌리고 있다면 그건 매일 밤마다 자신을 조금씩 병들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는 바꿔야 할 때입니다. 실제로 제 환자 중 한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그냥 평범하게 자고 있었어요. 그런데 자고 나면 늘 목이 아프고 어깨가 뻐근했죠. 약도 먹고 물리치료도 다녔는데 차도가 없었어요. 그런데 자세 바꾸고 나서 한 일주일쯤 됐을 때 아침에 통증이 없더라고요. 그날 눈물이 날 뻔했어요. 그분은 자신이 앓고 있던 통증의 원인이 자세일 거라고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사람은 하루 평균 7에서 8시간 잠을 잡니다. 일생의 3분의 1을 수면 상태로 보내는 셈입니다. 그 시간 동안 몸이 어떤 압력을 받고 있는지, 어떤 혈류 제한이 있는지, 어떤 자세로 근육이 긴장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건 건강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루 이틀은 별 무리가 없더라도 그것이 1년, 10년, 20년 누적되면 결국 큰 문제가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수면 자세의 중요성은 더욱 커집니다. 왜냐하면 근육량이 줄고 관절 유연성이 떨어지며 혈관의 탄성도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는 편하니까라고 생각했던 자세가 60대 이후에는 해가 되는 자세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도 너무 푹신한 침대에 등을 묶고 높은 베개를 베고 다리를 쭉 뻗은 채 잠들고 계시진 않나요? 오늘부터라도 조금씩 바꿔보시길 권합니다. 처음엔 불편할 수 있습니다. 몇십 년간 몸이 기억해온 자세를 하루아침에 바꾸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건강을 지키는 일이 편하지만은 않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어떤 자세가 몸에 좋고 어떤 자세가 해로운지 알게 된 지금 행동으로 옮기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건강을 되돌릴 수 있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자세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수면 루틴입니다. 같은 시간에 자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습관이 생체 리듬을 유지하고 자율신경의 안정을 돕습니다. 요즘 불면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많은데 대부분 생활 패턴이 일정하지 않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세와 루틴, 이 두 가지가 맞물릴 때 비로소 진짜 깊은 수면, 회복의 수면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또한 침실 환경 역시 수면 자세만큼이나 중요합니다. 방의 온도는 18도에서 20도 사이가 가장 이상적이며 너무 덥거나 춥지 않도록 해야 자율신경이 안정됩니다. 그리고 조명은 최대한 어둡게 유지하고 스마트폰이나 TV는 잠들기 최소 1시간 전에는 꺼두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노년층의 경우 멜라토닌 분비가 줄어들기 때문에 불빛에 더욱 민감해져 깊은 잠을 방해받기 쉽습니다. 수면은 단순히 잠을 자는 행위가 아닙니다. 몸과 뇌가 다시 충전되고 다음 날을 준비하는 복원 과정입니다. 이 과정을 망치게 하는 가장 흔한 요소가 바로 자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제부터라도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 바르게 자는 습관을 스스로 만들어 가야 합니다. 여러분의 몸은 아주 정직합니다. 지금까지 취해온 자세가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는 이미 여러분의 아침 컨디션, 통증, 에너지로 드러나고 있을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분들이 밤새 숨을 막히며 자고 있습니다. 척추가 휘고 심장이 압박당하며 뇌로 가는 혈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문제를 모른 채 그대로 자고 있다면 그것은 아주 천천히 건강을 해치는 습관적 자해입니다. 이 표현이 과격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자주 저지르는 실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께 간절히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밤부터 단 3일만이라도 오른쪽으로 누워 무릎을 살짝 굽히고 다리 사이에 베개를 끼우고 적당한 높이의 베개를 사용하는 수면 자세를 실천해 보세요. 단 3일이면 달라집니다. 아침이 달라지고 몸이 달라집니다.
여러분은 훨씬 더 가볍고 개운한 하루를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단지 수면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낮 동안의 집중력, 면역력, 감정 조절 능력까지도 수면의 질에 의해 결정됩니다. 우리가 왜 더 좋은 음식을 찾고 좋은 운동을 하려고 노력하듯 이제는 더 좋은 수면, 더 건강한 자세를 위해서도 같은 노력을 해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정말 많은 고생을 하셨습니다. 가족을 위해, 생계를 위해, 건강을 지키기 위해 수많은 노력을 해 오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여러분 자신을 위해 조금 더 편안하고 건강한 밤을 선물해 주세요. 젊을 때야 어떻게 자든 별 탈 없었지만, 이제는 수면 자세 하나에도 예민하게 반응하는 시기가 왔습니다. 내 몸이 내게 보내는 작은 신호를 무시하지 마세요. 지금 여러분이 밤에 깊이 자지 못하고 있다면, 그건 몸이 보내는 경고일 수 있습니다. 이 자세는 이제 위험해요. 바꿔주세요. 라는 신호 말입니다. 저 역시 수면 자세를 바꾸면서 허리 통증이 줄고 아침 집중력이 높아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진료실에서 만나 뵙던 환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의학적인 접근만으로 해결되지 않던 문제가 수면 자세 교정 하나로 해결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 당장 실천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정보도 실천하지 않으면 무의미합니다. 오늘 영상이 끝나자마자 바로 침구부터 점검해 보세요. 침대는 너무 푹신하진 않은지, 베개는 너무 높지 않은지, 다리 사이에 끼울 수 있는 쿠션은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오늘 밤 처음으로 그 자세로 누워 보세요. 처음엔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어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몸이 변화를 기억하게 됩니다. 몸은 건강한 방향을 본능적으로 기억하려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러니 잠깐의 불편함은 몸이 건강해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고 용기 있게 버텨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다시 생각해야 할 건 단순한 편안함이 아닙니다. 편안함이라는 감각은 일시적인 것입니다. 중요한 건 건강하게 오래도록 편안한 삶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 시작이 바로 오늘 밤부터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루하루 나이를 먹어갑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건강을 되찾는 데에는 시간이 더 많이 걸립니다. 하지만 반대로 건강을 지키는 데는 아주 작은 습관 하나만으로도 충분할 수 있습니다. 수면 자세, 이 작은 변화가 그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수면 자세가 우리의 건강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그 자세 하나로 병원비 수백만 원을 절약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이것은 단지 가설이 아니라 실제 환자들의 삶에서 일어난 변화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삶에서도 같은 변화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오늘 밤부터 시작하세요. 단 3일만 실천해 보세요. 여러분의 몸이 말해줄 것입니다. 아침이 달라졌다고, 몸이 가볍다고, 피곤함이 덜하다고. 그렇게 작은 변화들이 쌓이면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건강은 거창한 변화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그 중에서도 매일 밤 반복되는 수면 자세는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습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의 밤이 바뀌면 당신의 낮이 달라집니다. 밤이 건강해지면 인생이 길어집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시고 좋은 잠 주무시기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건강한 인생을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